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기자회견 잠깐 보고 오셨습니다. 자, 정청래냐 박찬대냐, 박찬대냐 정청래냐. 오늘 발표된 민주당 또 국민들의 선택은 정청래 의원,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 수치를 좀 보면서 분석을 더 해보죠. 아까 만나 뵀던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뭐 크게 세 덩어리죠. 권리당원, 그다음에 여론조사, 그리고 이제 당원 투표로 묶일 수 있는 대의원 이 투표까지 있었는데, 자, 수치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하나 좀 볼까요? 예. 네. 먼저 이제 권리당원 누적 55%를 반영하는 네. 권리당원에서 정청래 후보는 66.48. 66.48.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하신 분들 중에 세 분 중에 두 분은 정청래 후보를 찍으셨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찬대 후보 33.52니까 역시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의 비율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권리당원에서 격차가 상당히 조금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렇고 이제 여론조사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밑에 거를 읽어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는 반영 비율이 이제 30%입니다. 정청래 후보 60.46, 그다음에 박찬대 후보가 39.54입니다. 그러니까 6대 4 정도로 정청래 후보가 더 압도적으로 얻었습니다. 지지도를. 그다음에 전국 대의원이 이제 15% 반영인데 여기에서는 독특하죠. 박찬대 후보가 53.09니까 조금 한 10% 포인트는 안 되지만 정청래 네. 후보 46.91. 여기에서는 전국 대의원 박찬대 후보가 조금 더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대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15% 반영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85%가 반영이 되는 권리당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섰고요. 60이 넘는 비율로요. 네. 그다음에 이제 15% 정도 되는 전국 대의원에서 박찬대 후보가 50%를 좀 넘기면서 앞섰는데요. 그래서 최종 결과를 따졌을 때엔 정청래 61.74, 박찬대 38.26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격차면 이 정도 격차가 났는데 사실 충청권하고 우리가 영남권에서 봤었던 권리당원 투표 결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가 또 그렇습니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에는 충청, 영남에서의 어떤 격차가 줄어들지 않은 것에 결정적인 박찬대 후보로 따진다면 네. 그 패인이 될 것 같아요. 영남권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얻었다면 얘기는 달라질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충청에서는 정청래 62.77, 권당에서 권리당원에서요. 정청래가 62.77, 영남에서는 62.55니까 네. 이게 65를 못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호남에서는 지금 오늘 개표한 결과죠. 호남에서 66.49. 정청래 기준입니다. 박찬대는 33.51. 네. 인천, 경기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권리당원들이 포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68.25. 68.25입니다. 많이 나왔군요.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청래 대표가 많이 얻었습니다. 많이 얻었습니다. 서울, 네. 강원, 제주에서도 여기서도 67.45라는 상당히 이 높은 비율의 어떤 득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주 전에 충청과 영남에서 얻었던 62 정도가 네. 지금 66, 7, 8이 됐으니까 거의 한 대략 봐서 한 5%포인트 권리당원 분들이 더 정청래 후보 쪽으로 네. 더 모여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주 전과 지금과 비교를 한다면 권리당원 당신만을 봤을 때에는 호남, 충청과 영남의 결과가 네. 조금 좀 더 밀어줘야 된다. 1등을 좀 더 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당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격차가 더 벌어졌나요? 어떻게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권리당원 내에서. 네. 그렇게 되면서 일부 15%가 반영이 되는 대의원에서 조금 선전했던 박찬대 후보가 전체 선두를 다시 얻기는, 선두로 나아가기는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게 그대로 반영됐는지 여론조사에서도 6대 4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정청래 후보의 신임 당대표 당선이라는 거는 네. 표로 봤을 때는 이게 작은 격차가 아닙니다. 전체 총결. 그렇죠.
격차가 61.74와 38.16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봐서는 당심은 전반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청래 후보한테 힘을 좀 모아주는 네. 그런 지금 형태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6대 4 정도의 이렇게 비율로 당심과 민심을 합산해 본 결과 정청래 신임 당대표 선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게 아까 결과 발표된 순간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선의 경쟁을 펼친 두 의원이 포옹을 하고 또 황명선 최고위원도 찬반 투표 결과 과반을 넘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이 정청래 대표가 수당 연설할 때 눈길을 끄는 부분이 바로 이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TF를 바로 가동하겠다. 그러니까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그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건데 바로 수락 연설하면서 이걸 또 강조하는 모습, 이것도 눈길을 ቅ니다. 이제 눈길을 끌고요. 네. 지금 대통령은 이제 민생을 책임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여당은 바로 이렇게 개혁 드라이브를 좀 가겠다라는 건데요. 네. 그 주저함 없이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여론이 사실은 이와 같은 어떤 검찰 개혁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한 네. 60%가 넘는 비율로 지금 찬성 비율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그 여론을 좀 받아 안아서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추석 전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추석 그럼 전에. 추석 밥상 머리에서 많은 국민분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네. 바로 그 개혁의 성과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게끔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제 느낌에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시간은 아니어서 이게 과연 가능할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성과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완벽한 성과라기보다는 네. 그때까지 어느 정도는 국민 앞에 뭔가 보여드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 의지이다 보니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 당대표로서 상당히 묵직한 그런 발언이었다고는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원 주권 시대 이걸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내세웠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당 대표가 되면서 당원 주권 시대를 열망하는 민주당 당원들의 승리고 그 뜻에 따라서 당을 또 이끌어가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어요. 그만큼 당원들의 뜻이 이번에 확실히 또 확인된 그런 선거이기도 하니까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 이 발언도 이번에 수락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생각한 거는 네. 이번 정청래 당대표의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또 한 명의 당대표를 당선시키는 게 아니고요. 당의 체질과 구조가 바뀌는 그런 하나의 중대한 그런 결정 인적 대표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제시가 됐던 것 같은데요. 평당원에서 좀 뽑겠다, 최고로 뽑겠다 지명직을 또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뭐 지방선거 그렇죠. 공천 과정에서도 공천 당원들 과정에서 뜻. 예, 당원들의 뜻을 그대로 받아 안아서 네. 억울한 컷오프 같은 것들이 막 있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간에 좀 뭐 억울하지 않게 그런 어떤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지금 정청래 후보가 이제 꾸준히 얘기했듯이 이 대의원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비중은 다시 이제 재배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아주 큰 결정은 당원들이 이제 맡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이 되는 건데 네. 이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이 꾸준히 성장을 해오면서 제가 전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파연합 정당의 성격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런 개파의 수장들 내지는 네. 그쪽에서의 인물들에 대한 그 안배 차원에서 주었던 어떤 그 당협위원장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의원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바꿔서 사실상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그러한 정당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갖는 의미가 정말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네.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가겠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민주당 전체 역사에서 굉장히 큰
어떤 하나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하.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곳곳에서 지금 현직을 맡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뭐 경쟁력 평가라든지 아니면 재신임 의향이라든지 네. 현직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뭡니까 긍부정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실상 점수를 놓고 컷오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달리 진행이 될 것이다. 바로 당원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게 돼서요. 네. 이거는 앞으로 이제 가장 큰 선거 3대 선거 중에 가장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장 1년 앞에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지금 꾸준히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먹혀서 바로 이와 같이 영향이 여론조사 및 권리당원에 반영이 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정말 봐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는 가장 큰 정당이 이제 탄생하는 것이냐 이것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라고 다시 한번 수락연설에서도 강조를 했고 즉시 당원 주권 정당 TF를 가동해서 당원 당규를 정비하겠다라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주당을 더 개혁적으로 더 강단 있게 이끌어 주시려 믿습니다. 대표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저를 응원해 주신 당원 한 분 한 분의 뜻, 그 무겁고 뜨거운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민생의 현장에서 개혁의 길목에서 언제나 당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더 큰 변화, 더 큰 개혁, 그리고 더 큰 승리를 위해 저 박찬대로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승리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탕평 인사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조를 했어요. 불이익 전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선거 결과 발표된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원팀 정말 민생 경제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뛰어간다 이런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걸 좀 막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두 후보 모두 다 일관되게 이야기한 게 이번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네. 정부의 어떤 성공에 기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방금 이렇게 박찬대 후보 떨어지기는 했지만 네. 절절한 어떤 개혁과 관련돼서 그 자리에서 함께하겠다라는 저런 예.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봤을 땐 두 가지 큰 축에서 당이 추진하는 이제 개혁, 요게 이제 한 축이 된다면 네.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 이 부분에서도 한번 기여를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신임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가 수락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대통령 이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의 성과로서 나오는 공은 전부 다 대통령 그리고 수고로움은 자신이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따졌을 때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사실. 예, 지방선거도 준비해야 되는데 당장 개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네. 개혁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당대표가 네. 사실은 입법기관 국회에서 정말 정부를 완전히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네. 게 또한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축으로 보면 이렇게 한 세 가지 축에서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이 정도의 어떤 당대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지금 당원 어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의석 규모라든지 보면 과거의 어느 정당보다도 지금 굉장히 큰 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내겠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두 명이 나와서 물론 한 명이 이제 뽑힌 건데 네. 그렇지만 말씀 주신 원팀 정신이라는 게 계속해서 지금 파열음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원팀 정신은 당연히 네. 가져가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포지티브 썸이 될 수 있느냐는 네. 물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지만 지금 같아서는 제로섬보다는 포지티브성으로 더 갈 가능성은 일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지티브 썸으로 간다.